동심 신라면배 국내 선발전 오늘 두 판의 최종전 치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답답한 흐름이 되고 있는 이지현 구단. 우하 쪽에서 패를 결행할 수는 없고 그냥 살려주자니 지금의 흐름이 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장 패를 걸어가는 것은 패 걸어갑니다. 패를 걸어갑니다. 이쪽 부근에 패감이 있기 때문에 흙이 좀 무리한 전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패를 걸어갔습니다. 방금 이 박정환 구단이 바로 돌을 집어 들었거든요. 네, 이런 제스처 역시 좀 곤란한 것이 아니냐라는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바로 돌을 집었다는 것은 이건 안 될 텐데라고 이제 생각했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지현 구단 어떤 생각일까요? 일단 지금의 흐름 자체가 저기를 쉽게 살려주면 흙이 좀 부족한 흐름이라서 지금은 뭔가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라도 패를 걸어갔습니다. 우상귀에서 백이 패감을 사용한다면 흙은 받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네. 백이 이제 어떻게 패감을 사용할지는 조금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이렇게 밀어가는 게 된다면 가장 좋고요. 밀어가는 게 조금 불안하다면 이제 단수 치는 패감과 다음번에 여기를 내려서는 패감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편이 좀 더 확실한 면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지현 구단이 두 번 연타할 수 있는 자리, 어떤 자리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좀 악수가 아닌 곳은 잘 보이지 않고요. 제가 볼 때는 여기 한 칸 뛰는 수 이게 어떨지 모르겠네요. 백이 만약 이런데 확실하게 패감을 사용을 하고 따냈을 때 여기를 한 칸을 뛰면 백이 해소를 하면 흙은 여기를 끊어가고요. 뭔가 이런 싸움을 지금 머릿속에 그렸기 때문에 패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당장 이런 불안한 패감이 아니라 확실한 패감으로 이 우하기 쪽의 패에 대응을 하면 그건 흙의 입장에서는 패감이 없습니다. 시간 측면에서도 언제 이렇게 벌어졌을까요? 일단 박정환 구단이 지금까지는 좀 시원시원한 선택을 많이 했고 그러면서도 이지현 구단을 압박을 했는데요. 대국이 시작된 지 1시간 조금 넘었거든요. 자, 이지현 구단 14분여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상 쪽에 미는 패감을 사용을 했을 때 다음 연타가 확실치는 않네요. 이렇게 패감 사용하면 흙이 여기를 해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호구 치는 것과 이쪽을 젖혀서 근거를 확보하는 것, 이 양쪽을 맛보기로 했을 때 백도 공략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모양은 뭐 이런 데를 늘어야 하는데요. 여기를 두면 여기를 젖히면 이쪽을 두고 좀 확실하지 않다고 봤을까요? 저 우상귀가 아닌 좌상귀입니다. 이건 약간 의외입니다. 지금 여기 따내는 것은 연타가 워낙 좋기 때문에 패감이 된다고 봤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 단수 치는 교환 자체가 조금 아깝다고 판단한 거예요. 흙이 이쪽 부분에 두 칸과 두 칸을 노릴 때에는 분명 백은 이 교환은 아깝습니다. 나중에 밀어가는 자세도 그렇고 흙이 이런 식으로 이제 젖히고 끊어왔을 때 아무래도 이 교환이 없는 편이 싸움에 좀 더 유리함이 있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백이 뭐 이런 데를 젖혀갔을 때도 그렇고 분명 이 교환은 약간 아깝긴 한데 그래도 확실한 패감을 사용할 거라고 봤는데 실전은 다시 한번 이지현 구단에게 좀 어려운 숙제를 던지고요. 저는 놀라운 게 박정환 구단이 이런 수를 선택하는데 채 3분이 걸리질 않습니다. 박정환 구단 빠르게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지현 구단 받아주는 쪽으로 손길이 갔고요. 받아주었다면 뭐 지금의 박정환 구단의 선택은 나쁘진 않습니다.
역시나 지금 이제 승부처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흙이 팩감을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승부의 분수령입니다. 자, 앞서 이 좌중앙 흙 한 점을 통째로 움직이는 수단 좀 생각을 해봤고요. 좌상귀 쪽에서는 흙의 팩감이 나오지는 않나요? 이제 3-3을 들어가는 게 있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쪽 부분에 연타를 당하면서까지 이 정도로 될까 싶은 그런 팩감이긴 합니다. 확실히 네. 좀 더 뭐 우직근 끊어서 이제 팩감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역시 포인트는 좌중앙 쪽이었고요. 이지영 구단은 끊어가는 것이 보다 팩감이 많이 나온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하면 박정환 구단이 또 고민이 되는 게 여기를 한 칸을 띄고 여기를 따낼 때 이쪽에 단수 치는 팩감을 하나 사용을 하고요. 따내고 흙이 다음에 팩감을 사용을 할 때 팩감이 조금만 어설퍼도 이제 여기를 따내고 해소하는 그런 그림도 그려볼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정도로는 좀 작을까요? 좀 애매하긴 하네요. 막상 두고 보니까 꽤 커 보입니다. 받는다면 끊고 만약 이제 해소하는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이건 다시 한번 제대로 좀 판단을 해봐야 형세를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그렇게 많은 수수가 진행된 것은 아닌데요. 벌써 패가 2번이나 만들어졌습니다. 네. 원래 초반에는 무패라고 하잖아요. 보통 초무패라고 해서 이제 초반에는 팩감이 없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패를 안 걸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바둑은 두 대국자 모두 그 선택이 애매한 순간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할만하다라고 보고 이제 패의 공방이 연이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박정훈 구단 해소하거나 여기 한 칸 띄거나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해소를 한다면 역시 흙은 한 칸 뛰어나가는 그림이 만들어지겠고요. 네. 이지영 구단 잠시 자리를 비웠고요. 박정환 구단의 고민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과연 A조 바둑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살펴보지 못했던 한상훈 팔단과 이동훈 구단의 바둑을 짚어드리기 앞서서 박정환 구단의 마지막 수까지는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박정환 구단이 지금 좌상 쪽 2선에 젖혔습니다. 착점을 했네요. 근데 저게 지금 팩감이 아니에요. 지금 박정환 구단이 팩감을 쓸 차례가 아닌데 마치 팩감인 것처럼 여기를 젖혔습니다. 지금 흙이 팩감 썼는데 여기를 젖힌 것은 타이밍이 놀랍습니다. 그 교환을 꼭 해두고 싶었던 걸까요? 일단 뭐 뜻으로 보면 그렇죠. 그냥 이곳을 놔두면 여기 3-3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젖혀서 받게 만들고 그 순간에는 이쪽 부분에 흙이 3-3 침입을 했을 때 여기를 이었을 때 이렇게 두는 강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이 교환 자체는 100이득입니다. 근데 지금 타이밍에 여기를 젖히는 수가 약간 위험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상황에서 반발까지도 흙은 머릿속에 일단 염두는 그래도 두기 때문에 네. 과연 이 싸움에 자신이 있을지 박정환 구단은 자신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주 묘한 타이밍에 여기를 젖혀둡니다. 그 전까지의 진행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이지영 구단 이 반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흐름으로 판단하기는 조금 애매한 게 이제 여기가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가치이기 때문에 정말 과감한 선택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확률상은 받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시 반대쪽 바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원 8단과 이동훈 9단의 대결은 이제 초반에 좀 느리게 진행이 되다가 이쪽 부분에서부터 수순이 빨라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무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초반 포석 단계에서는 100번의 강점이 있는 한상훈 선수답게 약간 백이 앞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진행은 좀 백이 기분 좋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네, 지금 우하 쪽에 여기 한 칸 띄어서 침입해 들어간 것을 보고 있습니다. 흑은 받아야 되고요. 백은 뭐 이쪽을 다가서는 쪽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 침입을 서두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 두 가지 정도의 작전입니다. 이곳이나 이곳. 네, 두 곳이 유력해 보이는 장면이고요. 박정환 구단 해소했어요. 오늘 박정환 구단은 정말 선택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죠? 스피디한데요. 네. 자, 박정환 구단과 이지영 구단의 대결이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잠깐 살펴보았던 한상훈 8단과 이동훈 구단의 바둑은 좀 길어질 것 같아요. 당분간은 소강 상태일 것 같고요. 이 바둑은 박정환 구단이 지금 여기 하나 젖히는 교환을 하고 나서 아예 그냥 패를 해소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지영 구단이 한 칸 뛰는 게 아니라 마늘모를 행마하면서 두 점을 중앙 쪽으로 진출시키되 여기 나와 끊는 것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국면이 더욱 복잡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자, 박정환 구단은 해소하는 편이 더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백은 이 아래쪽 세 점까지도 살려 나가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 중앙으로의 진출을 생각을 해봐야 할까요? 세 점을 다 살리면서 싸우기에는 백이 좀 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를 두면 한 칸을 뛰어나오는 순간 백이 여기를 한 칸 뛰었을 때 이번에는 좌측이 시달리고 이런 진행이라면 흑 쪽이 좀 좋은 싸움일 것 같습니다. 네, 양곤마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뭔가 타협점을 찾는다면 백이 중앙 쪽에서 봉쇄를 선택을 하고 흑은 그 사이에 끊으러 가고 세 점은 백이 내주지만 바깥쪽을 봉쇄를 하면서 두텁게 만들고 이쪽을 차지하는 그런 그림을 일단 좀 구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박정환 구단이 이 중앙을 쉽게 봉쇄하도록 이지영 구단도 놔둘 것 같지가 않아요. 네. 여기 한 칸을 띄면 일단은 이쪽 부분을 계속 밀고 나오고 젖힐 때 또 젖히고 백도 끊는 자세가 형태에는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이 여기를 늘어서 받는다면 그때 여기를 나오고 막을 때 여기도 하나 나오고 막을 때 이렇게 끊어서 어렵긴 합니다. 근데 단지 이제 여기를 백이 견딜 수 있다면 지금 당장 여기만 먹여쳐도 흑의 전체 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상 뭐 누가 유리한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백의 입장에서 형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이렇게만 진행이 된다면 흑이 잡고 백은 여기를 또 받고 흑이 여기를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진행이기 때문에 하나의 예시이긴 합니다만 이 정도의 진행이라면 그래도 이지영 구단이 이쪽에서는 어느 정도 백에게 타격을 입혔습니다. 우아기 쪽 흑이 다시 돌아오는 흐름이 된다면 흑도 기대를 해볼 만하고요. 그렇다면 이 백은 다 버려두고 지금 단수 치면 안 될까요? 아 여기요? 네. 정말 좋은 자리긴 해요. 정말 좋은 자리긴 한데 뭔가 손을 뺄 거라면 최소한 뭐 이런 식으로라도 하나 교환을 하고 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네. 여기를 한 칸 뛰는 순간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부피가 좀 커서 양쪽이 시달렸을 때 백이 좀 피곤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백의 입장에서 뭐 앞서 말씀드린 여기 한 칸 더 수익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가볍게 둔다면 뭐 이런 식으로 하나만 교환하고 이쪽을 둬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모양은 안 좋지만 뭐 이런 데를 붙이고 젖혀서 이렇게 틀어 막아도 좌측의 모양은 또 이게 그럴듯합니다. 틀어 막는 자세가요. 네. 흑의 형태도 좋지가 않네요. 네, 이쪽을 나와 끊었을 때 항상 이제 앞서 말씀드린 여기를 먹여치고 나서 이렇게 단수 치는 순간 이으면 전부 자충으로 그게 한 수 부족으로 잡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수를 꽉 조여서 흑도를 봉쇄한다면 흑도 이제 이쪽 부분은 상당히 불편한 모양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줄곧 빠르게 진행을 해왔던 박정환 구단인데요. 이 장면에서는 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인 선택은 빨랐지만 이런 장면에서 손이 빨리 나올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한 수 한 수 아주 작은 착오가 판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아주 결정적인 수익기 싸움에서는 시간을 물쓰듯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박정환 구단 시간을 한번 체크하는 모습이었고요. 최근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 이 시간 안배에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쓴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시간 사용이 있어서 좀 문화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 바둑기 전체가 지금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더 장고형 기사들이 많았고요. 속기파 기사들은 좀 경솔하다는 느낌도 있고 해서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보면 특히 이제 중국이 최근에 세계 바둑 대회를 주도한 이후에 중국의 초일류들이 이제 천재형 속기파 기사들이 많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반전에 시간을 아껴두는 것도 또 하나의 전략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전보다는 이 생각 시간의 양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방식도 다양해졌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또 많은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약 20년 전에도 농심신라면배는 1시간 기전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세계 대회를 보면 대부분이 3시간 기전이었었는데요. 최근에는 세계 대회가 뭐 2시간 기전도 있고 3시간 기전도 있고 또 초읽기가 모든 대회가 예전에 3시간에 1분 초읽기였는데 지금 LG배 같은 경우에는 40초 초읽기로 네.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스피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수들도 비교적 판단을 빨리 내리고 결단을 빨리 내리는 게 어떻게 보면 미덕이 돼서 그것이 승부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대표적으로 이 판단력이 빠른 선수라고 한다면 어떤 선수가 떠오르시나요? 일단 한국에서는 뭐 신진서 구단이 가장 판단력이 빠르고 좀 속기형 선수이고요. 중국에서는 커제 구단이 판단력이 빠르면서 상대를 시간으로 좀 괴롭히는 그런 네. 류의 선수입니다. 오늘 바둑에 있어서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시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거의 다른 수에 투입한 시간의 한 절반 정도를 지금의 한 수에 투입하고 있는데요. 뭔가 여기를 살리고 싸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봉쇄하는 것인데 봉쇄했을 때 수익기 할 것이 한 칸, 여기 붙이는 수, 날일자 이 3가지가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요.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에 봤던 수가 이 붙이는 수였는데요. 붙이고 이렇게 젖혀가면 날일자네요. 좀 늦췄습니다. 붙이는 수도 그럴듯해 보였는데 일단은 좀 발빠르게 이쪽을 처리를 하고 그냥 바깥쪽에서 봉쇄를 단단하게 하는 정도로 만족을 합니다.
가능하다면 이 아래쪽 세 점만 먹는 정도보다는 조금 더 하고 싶긴 한데요. 근데 워낙 좀 좁아서요. 그 조금 더 하는 방법이 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조금 더 한다면 이제 여기 붙이는 수를 먼저 좀 떠올려 볼 수는 있습니다. 여기 붙였을 때 뒤로 받으면 이쪽을 늘어서 백이 받는다면 이 교환만으로 여기를 끊었을 때 좀 수를 늘린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을 백이 조여 붙일 때 약간 덜 당하는 그런 효과는 있는데요. 대신에 이 건드린 것 자체가 백의 형태를 좋게 해주는 악수이기 때문에 네. 이 교환이 득인지는 조금 애매합니다. 위쪽 이 날일자 건너붙여 갈 수는 없을까요? 여기요. 네. 여기를 건너붙이면 여기를 치받았을 때가 어떻게 될지. 아, 이거 혹시 이쪽을 붙입니까? 이쪽을 끊는 자세는 이 교환 자체가 오히려 흑의 수를 줄이고 있기 때문에 악수인데요. 여기를 붙인 이상은 그래서 여기를 건너붙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야 뭔가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흑이 정말 떨리는 진행이긴 하네요. 왜냐하면 일단 백의 약점을 노리기 위해서 자신의 수를 한 수 줄이고 나서 네. 자기 자신을 좀 더 그로기 상태로 몰아넣고 상대의 반격을 가하는 것이라서요. 그 형태상은 약간 무리일 것 같습니다. 자, 역시 쉽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자, 끊어가는 정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선택권은 백에게 돌아가게 되겠어요. 네, 역시 그냥 쉽게 하고 나서 정말 좋은 자리입니다. 여기 날짜 갔을 때는 확실히 박정환 구단의 선택이 이 부분에서 승부를 내기보다는 여기는 최대한 가볍게 처리하고 여기가 너무나도 두고 싶었던 겁니다. 백이 이렇게 알기 쉽게 처리를 한다는 건 이 정도로도 나쁘지 않다는 뜻이 되겠고요. 박정환 구단이 형세가 나쁘진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건 확실해 보이는데 대신에 이지영 구단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답답해 보이는 상황에서 지금 그래도 뭔가 변화를 만들어냈고 백의 열품을 추궁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지영 구단도 힘을 낼 수 있는 국면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흑은 어느 쪽으로 좀 눈을 돌려봐야 할까요? 일단 그래도 중앙 쪽을 좀 더 정리할 수 있다면 건드리고 싶습니다. 백이 먼저 이곳을 갔을 때 뭐 이쪽 부분의 활용도 있지만 중앙만 보더라도 이렇게 두고 치받아서 조여 붙이면 뭔가 안쪽에서 이렇게 잡을 때 바깥쪽이 다 봉쇄가 되면서 백돌이 두터워지는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건드릴 여지가 있다면 지금이 타이밍이고요. 그게 안 된다라고 본다면 뭐 큰 자리 뭐 이런 데 끊는 데라든지 이런 데 가야 하는데 뭔가 지금까지는 그래도 백 쪽이 약간 흐름이 좋기 때문에 중앙에 뭐가 없는지 이런 걸 살펴보게 됩니다. 문제는 시간 사용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초읽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지영 구단. 1분 초읽기라면 선수들이 뭐 그렇게 촉박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박정환 구단처럼 저렇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아직까지는 중반 승부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분명 수익기나 형세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지영 구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국내 선발전 최종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지난해와는 좀 다른 결과를 만들고 싶을 겁니다. 네, 물론이죠. 그러고 보니까 지난해 이지영 구단에게 아픔을 줬던 이 안국형 구단 올해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네, 지금 복무 중에 있기 때문에 농심배에 참가를 하지 못했고 뭐 삼성화재배에서도 시드를 받을 입장이었지만 그것도 포기를 하면서 지금 공익 근무 요원으로 네.
열심히 또 나라를 지키고 있군요. 네. 서울역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참 이지현 구단 하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연상되는 선수가 바로 안국현 선수였는데요. 동갑내기에 어렸을 때부터 친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라이벌 구도이기도 했고, 근데 또 두 선수의 어떤 모습은 또 기풍은 좀 대조적이고 이런 면이 있어서 항상 좀 비교가 됐던 선수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 또 아픔을 당했으니까 더 아프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뭐 정확한 것은 본인만이 알겠지만요. 그 누구에게 졌던 간에 농심신라면배 예선 결승에서 졌다는 것은 참 많은 아픔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큰 자리를 갑니다. 저기 3-3을 들어간 것은 여기 한 점을 끊어 잡는 것과 비슷한 뜻이에요. 하나 교환을 하고 나서 여기를 끊어 잡아서 일단 집으로 큰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중앙 쪽을 뭔가 건드리는 것을 이제 먼저 생각해 보게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지현 구단 입장에서는 시간도 별로 없고, 그리고 일단은 여기를 또 쳐다봤다가 별 수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시간을 계속 이제 사용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큰 자리부터 선택을 했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백의 입장에서는 반발하는 수단은 없을까요? 그냥 이어두는 것이 보통일까요? 여기를 뒀을 때 흑돌이 이렇게 가깝지 않다면 여기를 두고 여기를 둘 때 이렇게 치받아서 이렇게 끊는 반발이 있지만, 지금은 여기 돌들이 너무 가깝게 있어서 여기 끊는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지금 흑이 뭐 빈 삼각만 두어도 여기 끊는 게 없다면 귀 쪽에서의 수상전은 백이 오히려 잡혔습니다. 이것은 안 될 것 같고요. 반발이라면 이제 이수 외에는 이수 정도인데요. 이수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진행 예상이 되나요? 원래 이제 흑이 거기 두네요. 네, 거기 축이 조금 중요한데요. 일단 축이 유리하네요. 여기를 끊어서 따낸다면 여기 찝는 게 된다는 게 방금 전 끊은 수의 의미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여기를 끊었잖아요. 여기를 따낼 때 이렇게 찝고 넘어가면 넘어갈 수가 있지만, 흑이 여기를 두는 것과 백의 이 돌의 교환이 없다면 여기를 끊고 쭉 밀고 잡히기 때문에 이제 그쪽을 끊어갔고요. 박정환 구단도 따내는 것은 넘어가기 때문에 이쪽을 이어서 반발을 했고 나가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주환 구단 굉장히 빠르게 진행합니다. 네, 지금 이 형태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드러냈고요. 실제로 한눈에 보기에는 이 전투가 흑이 유리한지는 의문입니다. 근데 이지현 구단 입장에서는 지금 국면의 흐름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일단 국면을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 진행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일단 복잡하게 만드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전투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지 그것을 생각해 봐야겠고요. 재밌습니다. 지금 보통 이런 형태가 잘 안 나오는데 오늘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게 일단 싸움에 서로 자신이 있어서이기도 하고요. 백돌이 지금 상황처럼 주변에 뭐 이런 데 머리를 내밀고 있고 이쪽에 응원군들이 있고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하나 젖혀둔 상태에서 흑이 3-3 침입하는 형태가 많이 등장하진 않기 때문에 약간 생소한 싸움이기도 합니다. 흑이 어디서부터 좀 실마리를 풀어가야 할까요? 지금 감이 잡히지가 않아요. 네, 지금 여기 일단 덮어 씌우는 게 여기 끊는 게 있어서 자연스럽게 단수 치면서 밖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 수는 안 되는 수이고요. 그냥 이런 데 늘어서 다음에 여기 날일자 가는 것과 백이 이쪽 부분을 받으면 그 다음에 좀 더 폭넓게 씌어가는 것을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면 아예 그냥 버틴 다음에 흑이 이런 데 잡고 나서 백이 여기까지 두면 그때 맞고 이을 때 이때 봉쇄를 시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안쪽에선 잡히겠지만 바깥쪽을 전부 쏴바르면서 이런 식으로 된다면 흑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네, 사석 작전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백은 이제 흑이 여기를 넣는다면 여기를 받는 게 더 좋을지 아니면 이쪽 부분을 받는 게 좋을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두고 아래쪽을 붙여서 받을 때 뭐 이런 데 끊는 진행. 복잡하지만 박정환 구단이 아마 이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중앙 쪽 백돌과 흑은 좀 엮어가고 싶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바로 그런 작전을 펼치기에는 좀 쉽지가 않을까요? 일단 여기 너무 많이 건드려 놨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 부분을 건드리기에는 거의 선수는 아닙니다. 네. 흑이 예를 든다면 여기를 미는 자리에 손이 돌아오면서 이런 식의 연타가 가해진다고 하더라도 백은 항상 이제 이쪽 아래쪽에 잡혀 있는 백돌을 희생해서 바깥쪽을 두텁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흑의 공격이 어지간해서는 잘 통하진 않습니다. 이제 약 1분 후면 이지현 구단이 초읽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지영 구단의 몸도 점점 바둑판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느는 수가 아니라면 어떤 수를 보고 있을까요? 항상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를 끊었을 때 이렇게까지 백이 선수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딱 한 수를 두어서 여기를 봉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흑이 선택할 수 있는 수가 여기 아니면 이제 이쪽 부분이 있는데요. 이쪽 부분을 두면 백이 먼저 이런데 머리를 때리면서 이제 싸움을 걸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두더라도 흑이 여기를 넘어가면 그때 머리를 때려서 이 그림은 백 쪽이 좀 좋아 보입니다. 네. 흑의 덩치도 좀 커졌기 때문에 운신하기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네. 자, 이제 이지영 구단 초읽기에 곧 돌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오늘 바둑의 흐름 빨라지겠습니다. 역시 이수 아니면 이수가 유력해 보이고요. 그 중에서는 이수가 보통입니다. 네. 역시 이지영 구단이 그 상변 쪽 수익기를 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흑이 한 번 더 두었는데도 상변에 넘어가는 백도를 차단할 수 없다면 그건 흑이 별로 좋지는 않고요. 출기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과감한 수가 나오네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저렇게 덮어 씌울 줄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면 이게 그냥 쉽게 밖으로 빠져나오는데요. 이때 늘겠다는 이야기일까요? 일단 먼저 나와 끊는 수부터 보면 이건 축으로 잡히기 때문에 흑이 네. 안 되는 그림이고요. 여기를 나왔을 때 이쪽을 나오면 백이 여기를 받았을 때 지금 상변 전투가 임박해 있는데 흑의 이수와 백의 이수의 교환은 흑이 불만입니다. 그렇다면 백이 가르고 나올 때 이지영 구단 어떤 수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자, 이지영 구단의 강력한 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박정환 구단의 다음 선택 과연 어떤 수가 될까요? 자, 이지영 구단 이제 초읽기에 돌입을 하면서 호흡은 조금 더 빨라지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반격을 할 수 있을까요? 자, 박정환 구단 그리고 이지연 구단의 대결 잠시 후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